저는 경력 동안 수천 개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 심장 세포와 백혈구를 발견했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세포들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물을 관찰해 겉모습과 다름을 알아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빵 조각이나 식물 섬유가 아니라 심장 세포, 백혈구, 살아있는 듯한 심장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의 실수일까요? 치밀하게 계획된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아직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일까요? 오랜 세월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물체, 살점처럼 변하는 조각, 피 같은 액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자들의 신심을 높였지만 때로는 의학적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조사를 이끌 질문이 생깁니다. 과학이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을 연구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께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곧 이야기하게 될 사건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가톨릭 신앙의 성체성사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체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보이지 않는 이 변화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신자들에겐 복음 약속의 증거지만 비신자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신자들에게는 놀라운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경우에 있어서 현대 과학적 도구로 연구된 물질적 증거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항상 명확한 설명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과 과학 탐구의 이중성 때문에 일부 성유물이 특별한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브루초 란치아노에 있으며 여기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루초 중심에는 기독교의 신비로운 선규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8세기에 한 바실리오 수도사가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에 대해 의심을 품었을 때 축성된 성체가 고기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연대기는 그 수도사가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그 선규물은 경건하게 보관되며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역 대주교가 전례 없는 위험을 감수하며 그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임무는 시에나 대학교의 해부 병리학 및 조직학 교수인 오도아르도 리놀리 교수에게 맡겨졌으며 루제로 베르텔리 교수의 감독해 진행되었습니다. 시에나 대학교의 해부학 정교수이자 과학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수개월간 리놀리 교수는 광학 전자 현미경, 조직학 분석, 혈장 단백질 전기영동, 분광광도법 등 현대적 장비로 연구했습니다. 1971년 그는 연구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 란치아노 교구 소식지에 발표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식물성 섬유나 빵의 전분 잔여물이 아니라 인간 조직, 더 정확히는 심근 조직, 줄문의 근육 섬유, 그리고 온전한 세포액이 있는 조직으로 심장의 좌심실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응고 덩어리에서 혈장 단백질이 포함된 완전한 인간 혈액이 발견됐고 인공 보존제나 효소분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0년 넘은 유물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리놀리는 또 다른 세부 사항도 기록했습니다. 바로 혈액형이었습니다.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5%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희귀한 혈액형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의 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직, 심근, 혈액, 혈장, 단백질 모두 인간 것이며 방부제도 없습니다. 결론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국제 언론은 13세기 동안 보존된 살아있는 심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열광과 비판이 함께했고 그럴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물은 수세기 동안 연속적인 보관 기록이 없으며 오염 가능성 없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리놀리 박사의 연구는 국제과학저널에 동료 평가 없이 교회 소식지와 내부 보고서에만 발표됐습니다. 어떤 독립연구소도 결과를 재현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의사의 소견서가 남아있는데 그는 고통받는 살아있는 인간 심장 조직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란치아노를 둘러싼 매력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연구가 아직 미흡하지만 현미경적 묘사가 너무 상세해 이 사건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전설로 보기엔 란치아노는 우리를 12세기로 안내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 사건이 완전히 현대에 터졌습니다. 1996년 알마그로 구역의 산타마리아 성당에서 성체 분배 중에 축성된 성체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고 전례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섭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심으로 주워 작은 물그릇에 담겼고 관례에 따라 그곳에서 천천히 녹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성체는 녹지 않고 붉은 얼룩이 나타나 점점 커졌습니다. 이 소식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에게 곧 전해졌습니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성체를 최대한 주의 깊게 보관하라고 명령했고 일정 기간 관찰한 후 거의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과학적 분석에 성체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샘플은 미국으로 보내져 여러 전문가가 분석했으며 그 중에는 컬럼비아대 교수이자 뉴욕주 경찰 자문이었던 프레데릭 주기브 박사도 포함됐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심장마비와 폭력적 사망 관련 수천 건의 부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샘플을 관찰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식물성 섬유나 무정형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심장 조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좌심실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그 섬유들은 급성염증의 흔적을 보여 고통받는 심장 조직과 비슷했습니다. 채취 당시 주집의 박사는 살아있는 백혈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백혈구는 유기체 밖에서 매우 짧게만 생존합니다. 백혈구의 생존은 조직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학회와 대중보고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왼쪽 심실의 인간 심장 조직이었으며 급성 염증의 흔적과 살아있는 백혈구가 존재했습니다. 마치 살아 고통받는 심장처럼요. 이번에도 란치아노처럼 과학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증거 보관 체인이 문제였습니다. 성체는 채취 전 며칠간 물에 있었으며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용기에 누가 접근했고 상태가 어땠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주지배의 결과는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학 저널에 한 번도 게재되지 않았고 대신 학회, 증언, 그리고 교회 관련 문서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건의 부검 사례를 다룬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리학자의 입장에서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심장을 보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색소도 곰팡이도 진균도 아닌 염증이 생긴 심장 근육 섬유와 살아있는 백혈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역설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물에 담긴 인간 조직이 몇 시간 만에 분해되고 세포는 빠르게 생명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며칠이 지나도 그 조직이 온전하고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건은 최근에 몇 년 뒤 교황 프란치스코가 될 한 추기경의 직접 책임 아래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점은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성체의 신비가 우리 시대 현실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2008년 10월 동부 폴란드 소코우카라는 작은 마을 교회에서 미사 중 성찬빵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례 관습에 따른 일입니다. 성찬빵은 조심스럽게 주워 작은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녹도록 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성찬빵은 녹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성찬빵 중앙에 붉은 얼룩이 생겼고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빵도 녹지 않았습니다. 놀란 신부는 지역 주교에게 보고했습니다. 교구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며 표본을 비아위스토크 의과대학 두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마리아 엘즈비에타 소바니에크 워토프스카 교수와 스타니스와프 술코프스키 교수는 모두 오랜 조직학 경험의 해부 병리학자입니다. 두 과학자는 여러 표본을 현미경으로 분석했고
관찰 결과에 놀랐습니다. 식물성 섬유도 아니고 곰팡이나 박테리아 오염도 아닙니다. 현미경 렌즈 아래에서는 근육 섬유, 횡문근, 세포핵, 그리고 급성 심장 손상의 흔적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 심근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란치아노나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 더 놀라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병리학자들은 두 가지 별개의 물질, 즉 한쪽에는 빵, 다른 한쪽에는 살코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호 침투 현상을 봅니다. 그것도 아세포 수준에서 말이죠. 근섬유가 성체 기질과 얽힌 모습은 기존에 알려진 생물학적 과정과 다릅니다. 2009년 기자회견에서 소바니에크 워토프스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 조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빵과 융합된 인간 심근입니다. 소쿠카의 특징입니다. 인간 심장 조직의 존재뿐만 아니라 생물학과 재료 과학의 모든 원칙을 모순시키는 구조적 융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 조직이 성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은 더 근본적입니다. 서로 다른 본질의 물질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2013년 5년 뒤 폴란드 남부 레그니체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떨어진 성체가 물에 담가져 녹기를 기다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얼룩이 나타나 교구는 새로운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샘플은 두 개의 대학연구소, 즉 브로츠와프 의과대학과 슈체친 버브양 연구소에 맡겨졌습니다. 조직병리학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현미경 아래에서 인간 조직, 더 정확히는 심근과 일치하는 근육 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에 고통스러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직학적 절편에서는 횡문근 조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심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성 손상의 전형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번에도 소쿠카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점은 단순히 조직의 확인이 아니라 그 조직이 오스티움과 맺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두 요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중요한 후속 조치를 맞이했습니다. 수년간의 조사와 협의 끝에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이 선규물의 숭배를 허가하며 그 비범한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레그니차를 특별한 사례로 만듭니다. 과학적 분석과 의학적 소견서가 있었으며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조각을 신자들에게 숭배하라고 권장한 인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동일한 방법론적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국제과학저널에 발표되지 않았고 문서들은 교회 기록 보관소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분석 결과를 결정적으로 볼 수 없는 한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폴란드 대학 연구소가 심근과 일치하는 인간 조직에 대해 일치하는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현대 처음으로 살로 변한 성체 숭배를 허락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730년 8월 시에나는 축제 분위기이며 도시는 산 프란체스코 교회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준비 중입니다. 밤사이 도둑들이 교회에 침입해 223개의 축성된 성체가 든 성합을 훔쳐가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체 모독은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으로 여겨집니다. 3일간의 수색 끝에 성체들은 먼지에 더럽혀진 채 헌금함 안에서 발견됩니다. 도시의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성체가 공동체에 반환되지만 신부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모독에 대한 보속의 표시로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밀가루와 물로 만든 성체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시에나의 성체들은 새 것처럼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화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검증이 이루어졌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1914년에 교황 비오 10세가 교구위원회를 허가했을 때였습니다. 검사에는 화학자들과 의사들이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비아조 바르탈리니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화학적, 물리적 관점에서 성체를 조사했으며 부패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분해, 전분 가수 분해,
지질 산화, 미생물 증식이 모두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음식이 공기와 시간에 노출돼도 아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22년, 1950년,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새로운 검증이 이루어졌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체는 매우 신선해 보였고 몇 주 전 포장된 듯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합리적인 설명도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미기후 조건, 어쩌면 성체함의 건조한 공기나 자연적인 과정을 멈추게 하는 특이한 화학 반응을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론도 250년 넘게 부패가 없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랑차노,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코카, 레그니차에서는 성체가 심장 조직처럼 변했고 시에나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성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더 깊이 연결하는 또 다른 유물은 토리노의 수위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감쌌다고 알려진 4m 넘는 리넨 천입니다. 십자가형 이후 육안으로도 보이는 천 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남성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예수의 순환과 일치하는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독교의 강력한 성상이자 다른 이들에게는 정교한 중세 유물입니다. 수위는 세계에서 가장 연구되고 논의된 선규물입니다. 1988 연세국제연구소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아마포의 연대를 1260, 1390 연으로 추정했습니다. 명확한 판결 같지만 앞서 논의한 대로 이 연대 측정에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조사들은 그 연대 측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전후로도 다른 연구자들은 1980년대의 천 자체보다 그 위 생물학적 흔적에 더 주목했습니다. 토리노의 법의학자 피에르 루이지 바이마 볼로네는 수의 샘플에 대해 혈액학적 분석을 실시했고 그것이 인간의 혈액임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혈액형까지 밝혀냈습니다. 혈액은 인간의 남성 AB형입니다. 이는 다른 순환 유물과 연결해 볼 때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1971년 란치아노에서 오도아르도 리놀리가 유물에 응고된 피가 AB형임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소쿠우카, 레그니차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 수세기 차이에도 독립적으로 분석된 샘플 모두 AB형 인간의 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세부 사항입니다. AB형은 세계 인구의 평균 5%만 가진 희귀 혈액형이며 중동에서는 약간 더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 사실은 그 피가 기독교의 기원지로 이상적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수혈의학에서 AB형은 만능 수혈자로 모든 혈액형에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세부사항이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규물의 초자연성을 믿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희생행위에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 모든 인간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분이 되신다는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같은 학자들조차도 오래된 혈액은 변질되어 혈액형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잃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수색이 된 유물의 혈액형 판별은 매우 불안정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비평가는 AB형 반복이 기술적 오류나 억지 해석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우연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살로 변한 성체, 순환의 유물, 수에 모두 드물고 특이하며 가능성 낮은 동일한 생물학적 흔적, 즉 AB형 혈액형을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의사와 과학자도 속일 만큼 정교하게 조작된 사례를 보고 있는 걸까요? 혹시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무언가를 물질을 통해 나타내는 표징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란치아노의 중세 아브루초부터 현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폴란드 소쿠우카와 레그니차 교회, 시에나에 부패하지 않은 성체, 토리노의 신비로운 수위까지 세기와 대륙을 넘나들었습니다. 과학은 신앙이 이미 기적으로 선언한 것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신중함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합니다. 좌심실과 일치하는 인간 심장 조직,
고통받는 심장의 흔적을 보여주는 근육 섬유, 채취 당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력 있는 백혈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드물고 특이한 AB형 혈액으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도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동료 평가를 받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고 독립연구실에서 결과가 재현된 적도 없습니다. 증거 보관 절차가 법의학 조사만큼 철저하지 않았고 고대 혈액형 분석도 여전히 오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합니다. 과학은 겉보기에 놀라운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댈러스에서 있었던 사례처럼 이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성체가 생물 조직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피가 아니라 세라티아 마체첸수와 같은 박테리아를 포함한 미생물의 증식이었으며 이 박테리아는 프로디지오신이라는 선명한 붉은색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모든 걸 버섯과 박테리아가 설명한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란치아노, 부에노스아이레스, 폴란드의 사례에서는 단순히 이상한 색깔만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관찰한 정확한 조직학적 세부사항을 가진 인간 조직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과학의 한계, 즉 반복 가능한 증거를 요구하는 과학과 그 조각들에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읽어내는 신앙의 언어 사이에서 진정한 미스터리가 펼쳐집니다. 진실은 한쪽이 아닌 이성이 멈추고 수수께끼가 시작되는 회색 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수수께끼처럼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반복되는 시에나의 성체와 란치아노의 선규물처럼 말입니다. A, B. 이 수수께끼는 신자와 회의론자, 과학자와 신심 깊은 이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이 조각들에 정말로 고통받는 심장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면 그 심장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것은 정교한 속임수일지, 밝혀지지 않은 생물학의 미스터리일지, 아니면 2000년간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자연적 원인이나 조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